2020년 우리 고2 그 또 순서 삽입 문제 한번 선생님이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복습할 때 좀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자, 습관은 됐죠? 이 숙달을 위한 기초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습관이라는 게 숙달을 위한 기초를 만든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스에서라고 하면 옆에 적을게요.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스킵해도 되겠죠. 아, 습관이 숙련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주고, 체스에서도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면 숙련이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거든요. 자, A, B, C 볼 건데, A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지 보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풀마 정도, 어떤 속성 정도가 읽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게 되고, 뭐예요? 실수가 들어가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정도 문제구나 이 정도만 읽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박스 내용은 사실은 플러스였거든요. 자, 그러나 습관의 혜택은 됐습니까? 뭐가 온다고요? at a cost, 대가를 치러서 온다. 이 cost가 대표적인 마이너스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마이너스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습관에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으면 되겠죠. 이 글은 대칭구조입니다. 옆에다가 대칭구조라고 적고요. 즉 습관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C에서 얘가 장점인지 단점인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요약해 주는 지시사 잡아주고요. 습관은 중추가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우수성 추구의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B,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C는 장점. 근데 디스 잡을 때 보세요. 자, 이건 네가 시도하는 뭐든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문장은 네가 시도하는 뭐든지에서 그렇다라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정확하게 이 디스를 잡아도 유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네가 됐죠? 단순한 움직임을 알 때 너무 잘 알아서 네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알고 있을 때 됐죠? 너는 자유롭게 플러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면 되고 쌤이 플러스 잡으려고 빨리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구조 습관의 장단점인데 얘는 단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자, 2번 리가드 리스트는 양보해요. 상관없이 해요. 그래서 이, 이 농업 이후, 농업 나오면 항상 그 수렵 채집하고 대칭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농업이 우리 인간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지문이 많습니다. 됐나요? 자, 농업 후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더 건강했는지, 됐나요? 상관없이. 아니면 둘 다 아니었는지. 자, 부정할 수 없대요. 이런 거는 그런 뉘앙스 읽어줘야겠죠. 이렇게 it is와 that 사이에 형용사 오는 구조요. 부정할 수 없다. 됐죠?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들 중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농업은 지지도 했고요. 그리고 요구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그러면 농업 때문에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A, and. and는 유사구조나 이런 나열이기 때문에 좀 센 단서가 되진 못해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읽어주면 됩니다. 더 큰 인구는 근데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정어 오면 그럼 의미하는 게 뭔데? 그럼 이 뒤에 걸 좀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건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자, 인구가 더 많아진 게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뭔데요? 그건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질적 변화가 생겼다라는 추가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건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B 가볼게요. 자, 추정치는 다르지만, 물론, 됐죠. 이 물론 나오면 벗이 이렇게 거의 붙어져서 잘 나온단 말이야. 양보 한번 준 거예요, 앞문장. 추정치는 다르지만, 증거. 됐어요? 자, 이 단어 동그라미 하고 별표 치세요. 자, 얘가 논증입니다. 예시죠. 예시이자 논증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농업 이후에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아이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증거는, 그러니까 논증하는 거죠, 앞문장을. 뭐,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 주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읽어도 돼요. 됐지. 근데 C 읽으니까 또 예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야 예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BAC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이게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은, 맞죠? 의미합니다. 뭐를요? 더 많은 종류의 질병, 삶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병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사람의, 자, 그런 그룹들은 또한, 됐습니까? 음식을 저장했다는 거, 오랫동안. 그리고 그건 사회를 만들었는데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가진 자의 삶은 좀 좋았을 거고,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좀 나아졌겠죠. 그러니까 비잡고 이 증거라는 단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앞에 같은 내용 나와야 돼요.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근데 또 예시 의심해 주셔야겠죠. 알았죠? 예시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증거 주고 또 예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시에서는 인간이 많아졌다는 얘기만 나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뭐요? 더 많은 질병,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내용, 즉 질적인 방식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A, C 알았죠? 답은 2번. 그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적을게요. 유래 설명하는 글이에요. 유래를 설명하는 글은 이제 시간 전개가 되겠죠. 유래.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글의 유래나 이런 글들은 유래 설명하는 글은 이게 스토리 라인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 지문이라고 해서 어떤 뭐 시작한다, 뭐 한다 이런 동사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잡힐 거라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자,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은 이게 소재가 되겠죠? 영향을 받았대, 수도승에 의해서. 자, 기계적인 시계를 발명한 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두 개 같이 잡아야 된다고. 기계적인 시계가 생긴 이유가 이 수도승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 사원에 살고 있는. 됐나요? 자, 그 다음 A도 단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B는 데이가 있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 데이는 해석하라고 했죠. 그들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됐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도록 사원, 수도원 벨이 울리도록 규칙적인 간격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 수도승을 이렇게 그들, 사람이야겠죠, 이 대인은.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되는 애들이니까 수도승, 맞잖아요, 그죠? 이 수도승들은 이 루틴, 그리고 오더, 순서,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B로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은 사람들은 자, 기계적인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신체 시계가 아니라 이걸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란 주출에도 좀 느껴지죠? 그럼 이 수도승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 초기 시계는 nothing more than 외워주세요. 단지 이렇게 유래 설명하는 글들은 좀 길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이 처음 나오는 명사, 이거 잡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추 같은 거야. 됐죠? 묶인 이 로프 밧줄에 묶인. 근데 얘가 싸져 있다고요. 뭐 주변에서요? 이 회전하는 드럼 주변에 싸져 있는 그 로프에 묶여 있는 이 줄. 됐습니까? 단지 그런 거였다라는 거야. 자, 시간은 측정됐습니다. 뭐 함으로써 길이를 보는데 뭐 이렇게 추가 달린 로프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어더 관계를 가지고 풀립니다. 유래 설명하는 글이 쌤이 이렇게 처음 나오는 명사 이런 것들 잡아 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래가 끝나고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수도승 얘기 끝나고 소제 묻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시간을 지킨다는 건 됐죠? 뭘로 바뀌었다요? 그 시간을 섬기는 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를 기계적인 시계를. 됐나요? 그리고 뭐요? 수도승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재 묶기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 A, C. 자, 대명사를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는가. 그리고 유래 설명하는 글이나 이런 데서 처음 나오는 명사에 이어지는 소재를 그 내용을 묶어줄 줄만 알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BA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서를 많이 안 주는 글에서, 즉, 지시 연결사가 많이 안 주는 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체득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옆에는 적어주세요. 재진수라는 패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사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재진술 패턴이고요. 이 재진술 패턴은 펼친단 말이에요. 펼치는 글이라고. 됐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연결사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이제 A에서 좀 센 걸 줬어요. 이 어법적으로 순서를 좀 잡는데 활용해 줘야겠죠. 이 대명사와 대동사. 옆에 적을게요. 대명사와 대동사입니다. 똑같은 문제 또 나와요. 대명사와 대동사.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did로 끝나버리면 앞에 일반 동사 과거형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반 동사 과거형이. 그럼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it 나오고 worked 주어 동사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if까지 거의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BA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어법적인 걸로 지금 잡는 거니까 대동사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까지 확인해 주고요. 자, 우리는 should check in 다시 확인해야 돼요. 자, CF는 인지 아닌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요. 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 돼.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알았죠? 인폼드는 정보를 받은 상태가 되겠죠. 정보에 기반을 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그럼 여기 그러나 정도가 if절 대조를 걸고 있죠. 그래서 BA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then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유사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슷한 모양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할 거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벽히 없앨 수 없다고 우리의 편견을. 우리는 need to. 벌써 의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쓴이의 의도라는 거야. 벌써. 자, 우리는 자, 해로운 효과를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편향성을 완전히 없으니까,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우리 객관성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요. 됐죠?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언제, 됐나요?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향성이 그대로 이어져 그냥 재진술한단 말이야. 활성화되고 엔드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자, 글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편향성을 알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뒤에 의식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알고 결정해야 돼. 자, 펼치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고 결정해야 돼. 주로 엔드로 이렇게 됩니다. 연결사 없어요. 그냥 재진술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나오죠. 알아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면 좀 더 길게 나온다라는 거야. 문장이 재진술되니까. 이 편견의 영향, 됐습니까? 편견의 영향을 알아야 된다는. 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이 뭐 가지는 영향을요. 우리 결정에.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이 편견을 막는 전략을요. 됐습니까? 자, 그것과 싸우도록, 그걸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자, 연결사 없이 이렇게 재진술 이어질 때 알고 됐죠? 알고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됐지? 그리고 이제 펼친다.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돼. 좀 더 길게 펼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동사로 먼저 잡고 나면 CBA 핵심은 대동사고요. 문제 풀 때. 그렇지만 펼치는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부분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유사구조가 걸린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됐죠? 해석을 조금만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B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과학 개념이나 어떤 사회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서 삽입에.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과학 개념 설명하는 글이니까 웬만하면 논증으로 예측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예시 대조고는지 확인해주고 예를 들어 만약 나오면 또 만약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 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상대적인 증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서. 그리고 그게 강도가 부호화되는 방식입니다. 말은 어렵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뉴런, 이런 거, 우리 뇌세포죠. 이런 것들 나오면, 아, 과탐 개념 주는 글이구나. 됐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추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성이라는 건 작동합니다. 됐나요? 뭐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조종하도록요.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감각을 조종하도록. 그래서 일단 과탐 개념 성명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자, A. 비록 양손은 자, 보스나 이치, 이덜은 이게 한정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자, 이덜은 앞쪽에 이 두 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수명사나 이런 게 있는지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가 있고 그 둘 다가 되는 거고 아니면 각각 이 복수명사 주고 각 예를 들어 자 많은 문제가 있고 각 문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자, 두 개의 상황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들은 100%는 아니지만 앞에 그래도 두 가지나 다수의 상황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두 손 되게 구체적이죠. 개념 줬으니까 논증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같은 물에 있다라는 거야. 비록 같은 물에 있지만 됐나요? 느껴진다고요. 자, 같은이란 속성 잡으면 이 뒤에는 예측이 되죠.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알았죠? 자, 예를 들어 만약 네가 한 손은 뜨거운 물, 그리고 다른 쪽은 원 디아들 구조죠. 차가운 물에. 그러면 한 손과 또 다른 손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양손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손. 처음에는 다르게 준다라는 거야. 예시 출발이고. 자, 예시 안에 손이 나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시 처음에 이제 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스 이런 개념 없이도 손 얘기가 나온다면 B 다음에 A겠구나. 선생님, 예시는 처음 나오는 단어를 잡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는 뒤추론할 때는 선생님 뭐라고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어지는지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 뒤추론할 때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좀 일반적이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알았죠? 예시가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개념은 꼭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B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C로 가볼게요. 자, 그건 앞문장 가져올 거야. 설명해 줍니다. 왜? 네가 볼 수 없는가? 이제 앞으로 Y가 나오면 뒤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요. 네가 뭐 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쌤이 감각이 속성이기 때문에 보는 건지 듣는 건지 느끼는 건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그게 설명해 준다라는 건 인과관계예요. 알았죠? 앞에 걸 가져와서 왜 이게 이런지 하면서 새로운 거 많이 낸단 말이야. 네가 잘 못 본다고요. 그러면 아까 손 소재 묶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다. 이 손은 촉각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B, A,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리고 A 끝에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A 끝에 확인 좀 해볼게요. 조금만 지우고요. 자, 이 과정은 적응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러면 또 복습할 때 뭐예요? 적응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콜드란 단어 다음에 붙어 있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적응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게 됐나요? 자, 논증 끝내고 한번 일반화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 예시 주고 나서. 됐나요? 자, 어떤 원칙을 정리하는 됐나요? organizing 어떤 원칙 체계화의 됐나요? 원칙들, 체계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됐나요? 작동하는 뭘 통해서요?
어떤 중앙 신경 시스템 전체에서 작동하는 organizing, 정리 혹은 체계화하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그러면 이 과정, 즉 어댑테이션을 됐습니까? 됐나요? 이 it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게 즉 적응이라는 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응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A하고 비교했을 때 적응이라고 분리는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뇌가 일반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적응이 기본 어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BAC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논증하는 글이고요. 그 논증 소제 묻기를 잘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6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요. 너의 삶에서 관찰해봐. 네 반응을. 됐습니까? 자,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면 한번 관찰해보래. 됐나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만약 네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저항을 하면 됐나요? 이 저항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면 두려워서 그렇고 자, 뭔가를 잃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고 문제 속성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전개를. 그러니까 6번 문제는 문제 해결 틀에 좀 넣어주면 좋을 확률이 높죠. 순서 문제는 쌤이 예측이야. 반드시.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틀에 좀 넣어봐도 된다는 거야. 박스가 완벽히 마이너스 속성이 왔기 때문에. 됐나요? 자, A 보면 특별한 단서가 좀 보이지 않고요. 됐습니까? 근데 강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요런 단어가 들어오면 저게 저항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야. 여기 해결로 좀 읽어주면 좋아요. 자, 모든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모든 이런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야. 그리고 또 다른 게 등장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아마 너는 자, 주어 유 너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대명사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너는 너의 아까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죠. 근데 너의 직책을 잃을 수 있고 예시란 재산 됐나요? 소유물, 돈. 그러니까 C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 끝 문장에 대한 예시라는 거죠. 됐나요? 자, 변화는 의미할지 몰라. 네가 특권도 읽고, 알았죠? 특권, 특혜, 알았죠? 명성,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다는 여러 개 나열됐죠. 그러면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된 문장,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네 어떤 특혜라든지 명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한 사람 이런 거, 이게 제일 잘 받아준단 말이에요. 앞에서 여러 개로 나열된 거. 그러니까 뭘로요? C, B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고 가는 거 맞죠? 돈이라는 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자, 그건 뭐랑 똑같다고 옆에 적으세요. like 동그라미 하고 별표, 비유라고 적으세요. 됐나요? 강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예시처럼 비유도 처음 나온다고요. 됐나요? 지속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진 강이랑 똑같다고. 그리고 그 강의 흐름은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배우는 거야. 흘려 보내는 걸 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거. 됐죠? 자, 이건 뭐 없이 사는 건데 저항 없이 사는 거예요. 됐나요? 너무 저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뭔데요?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건설적인 변화에.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됐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C. 그 다음 이 지시사로 이렇게 요약되는 거 봐주고요. 그리고 비유 처음 등장하는 단어 딱 잡고요. 됐죠? 그래서 CB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일단 대칭이라고 적어주세요. 대칭 구조요. 복습할 때는 해석 공부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칭. 대칭은 주로 다르다. 그리고 두 가지 이런 걸 설명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속성 반대되는 걸 가지고 차이 설명하니까 to, 다르다. 혹은 between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럼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분은 관찰했다라는 거야. 범위를요. 어떤 범위야?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범위예요. 뭐 이런 거 잡아야겠죠. 약한 것의 속성이 완벽히 드러나죠. 강한 유대 관계. 됐습니까? 자, 재진술, 이건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재진술은 이 뒤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대칭이라는 걸 사실은 약한 관계 대 강한 관계에서 정보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러나 대조적으로가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대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한 관계니까 이 윗부분은 무슨 관계겠어요? 강한 유대 관계라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한이에요. 자, 우리의 정보는 좀 더 새롭대. 그들의 정보. 이 그들도 잡아와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들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겠죠? 복수명사. 됐나요? 비록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덜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약한 관계라고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A, B가 잡히겠죠. 여기서 약한 관계가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약한 관계의 속성은 새로운 거거든요. 노블이라는 단어 반드시 내 외워야지. 그러면 강한 관계의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노출된 정보, 알고 있는 정보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속성이. 됐죠? 자, 그리고 그가 이 학자로 연결이 되겠죠.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논증 얘기를 했으니까요. 연구 자료. 됐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강한 유대 관계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C, A, B. 약한 거대 강한 거대. 대칭 대조는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C, A, B. 연결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역접 쳐주는 글인데요. 볼게요. 자, 얘도 쌤이 대조나 이런 글들은 어떤 대상이나 공간이나 시간 대조를 많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 볼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역사 이런 단어들. 역사 이런 것들은 시점 전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드 뉴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A의 단서 볼게요. 슬프게도 자, 디스 잡고 자, 이게 사실이래. 그러면 이 슬프게도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남아있다라고 했고요. 현재 시제로. 됐습니까? 마지막 부족 사람들이 압도되면서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디스가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볼게요. 끝에 보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들은 싸운다라는 거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죽을 때까지. 이게 마이너스 내용이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슬프게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B에는 또 대의가 있겠죠. 이 대의를 잡아오면 되는데 문장 해석에서 예측하라는 거야.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깊은 비밀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땅과 생명에 대해서. 그럼 이 그들이 앞문장 주어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동정하죠. 누구를요? 인간 헌터 게더러들, 수렵 채집인들을요. 그리고 얘가 대의가 될 확률이 높죠. 그지? 그리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인간 헌터 게더러를요. 됐나요? 그러면 이 수렵 채집인들이 뭐겠어요?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알고 있겠지. 뭐를요? 그들 땅과 생명체에 대해서. 됐나요? 그러니까 이 헌터 게더를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C, B 됐습니까? A가 되겠지. 근데 이걸 전체 볼게요. 자,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인간 문화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그런 게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이건 예시죠. 인간 문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다 컴퓨터, 뭐 이런 패션 이런 거라는 거야. 자, 대부분의 인간 문화 역사에서 여기 그러나 정도가 있죠. 이 반론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나왔으니까 시점 확인해 주면 돼. 여기도 과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인간 문화도 도구가 없었어, 과거. 됐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뭐 PT,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 갇힌 그 단순성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 실수하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제로도 연결이 되고, 자, 문제 풀 때는
내가 디스를 예측했는가, 앞예측, 그리고 이 대명사 대의를 완벽하게 예측했는가, 그리고 이 글의 시점 전개, A가 현재 시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C, B, A. 그래서 답은 5번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순서 마쳤고요.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